자, 제4회 25번까지. 25번 보면은 요거는 요약집을 몇 페이지에 거기 있냐니까 8페이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요약집에 8페이지 보면은 이 농어촌 특별세는 동그라미 치세요. 좀 적어 놓으세요. 일단 국세입니다. 국세. 그리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래서 농촌 발전 기금용으로 징수하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본세에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가세 표준이 발생하는 세목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공부하지만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과세기한 종료일이 아니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 붙으면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에 붙으면은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부세는 바로 과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죠.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세. 여러분 건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인지세가 붙는데 이때는 문서 작성하는 때 이거는 자동 확정되는 국세라고 하죠. 자동 확정되는 국세.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바로 12월 31일 가세기간 종료일 때.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가 아니라 종료하는 때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 이거는? 3번. 그 다음 26번에 가면은 26번은 여러분이 그 25페이지를 펴면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자, 여러분이 취득세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서 정리를 해 보는데 법인이 현물로 출자, 동그라미 쳐. 현물 출자는 뭐 교환 같은 경우는 유상이죠. 유상.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표적 유상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교환해도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매매로 사도 납세 의무가 있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아서 주식을 교부하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세 의무가 있다. 자, 2번은 여러분이 아까 봤던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또는 소규모 재건축조합. 전부 한마디로 조합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칠하게 했죠. 그래서 조합원용으로 사들이는 것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로 본다 했죠. 그리고 비조합원에 기속된 부동산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지금 법조항이 나오면 이게 법조항입니다. 여러분 지금 2번 그대로 내가 연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치러 가서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몇 조, 매상 이런 거는 읽지 마세요. 포인트만 딱딱 끄면 돼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이. 그게 포인트라. 조합원이. 조합이 취득한다 하면 틀리고 조합원이 취득한다.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다만 조합원에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 아까 내가 비조합원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조합이 될 수 있고 조합이 아니면 또 분양자가 취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양받은 자가. 그 다음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수익자가 아닌 완전한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가표와 세액을 바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본래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행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3자가 신탁재산을 사버리면 바로 그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유상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 법인 설립 나오제? 설립 나오고 가점주주. 자, 이다 아니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맞죠?
자, 법인 설립시가 설립 후가 설립 후 취득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설립 시점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100% 면제시켜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또 나오네. 분할된 상속 재산을 신고 경과 후가 경과 전이가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해비 분할에 의해서 형님한테 더 받게 되면은 이 동생은 정려행한테 정려받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잘 읽으란 말이야. 신고 기간 낸지 훈지를 잘 봐야 돼. 내는 상속이고 6개월 안에 재분할은 상속이고 6개월 후에 재분할은 정려다. 포인트는 그거지. 자, 그래 간단히 찍어줘도 그거 못 잡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참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37페이지. 자, 겸용 건축물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장이 되지만은 사업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확인도 안 되면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냐? 별장이라는 겁니다. 별장. 그러면 사치성 재산 중과세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적용한다 했죠. 8% 사치성 무조건 표준세율을 8% 합산. 이걸 꼭 해야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토지, 건축물의 중과세 세율에 해당하는 때, 그러니까 중과세율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된 때, 이래 줄여도 된다.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예. 5년 안에 사치성 물건이 되거나 또 우리 여러분 보다시피 가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청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바로 추징 대상이라는 겁니다. 5년 안에. 그럼 5년 후에 하면 중과세를 안 하자. 가밀억제권역에서.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5년 전후가 없습니다. 5년 전도 중과세고 사치성 재산은 5년 후에도 중과세인데 요거는 이제 가밀억제권역에서 볼 때는 5년 내는 중과세, 5년 후는 중과세 제외, 일반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치성 재산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저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가밀억제권역의 중과세 제도를 보면 되겠네요. 자, 바로 밑에 나오네.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자, 이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줄 거, 그게는 우리 산업, 공업, 유치지역은 제외죠. 산업, 공업, 유치지역은 제외. 그러면 전부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전제를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면 과세 물건 소유자와 그 갑으로 동그라미 치고 신정설자를 을로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서로 달라요. 다르면은 과세 물건 소유자가 신정설한 거로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갑이냐 을이냐. 예, 부동산은 소유자, 동산은 신설자 이래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서울에 가서 건물을 빌린단 말이에요. 예? 빌리고 여러분 그 공장을 가져가니까 공장의 기계나 차량 같은 거는 공장 사업주 소유재요. 예. 그건 중과세가 됩니다. 그건 공장 사업주가 을이 되는 기고 부동산은 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건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동그라미 치라 별장으로 쓰나 일반 주택으로 쓰나 별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죠. 중과세 대상. 그죠? 네. 별장으로 사용하면 사치성 물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바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적용합니다. 자, 별장 2명 이상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예.
취득자 관계없어요. 그 물건이 사치성이면은 무조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 취득 시기는 42페이지를 참고로 하면 됩니다. 몇 페이지? 42페이지. 28번은 42페이지 참고. 자,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인데 잘 보세요. 공매, 경매는 항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네. 그 다음에 법인이 부동산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계약서가 아니고 사실상입니다. 개인 간의 계약서 중심이고 지수공판법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에서 재산을 여러분이 분할하게 되면은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무슨 일? 등기 등록. 그런데 양도세는 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양도세는 등기 등록일이 아닙니다.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게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럼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당초 남편 집이죠. 남편은 벌써 명의로 이전한 게 10년 전에 명의를 받아서 아내한테 재산 분할 청구권에 걸려갖고 집을 넘겨줄 판입니다. 넘겨주면 취득세는 등기를 받는 날이 되지만은 양도세는 남편이 10년 전에 취득 시기이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빨라지니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등기 받는 날이 취득 시기지만은 양도세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짜가 양도세에서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자료로 하지 말고요.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재산을 주고받는 게 양쪽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려. 정려 잘 보세요. 정려. 정려는 취득세에서 보는 게 있고 양도세에서 보는 게 있어요. 양도세에서 보는 게 있고 취득세에서 보는 게 있는데 정려는 바로 정려 계약일입니다. 계약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양도세는 정려 받는 날입니다. 바로 등기 등록일이 되겠죠.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요게 서로 다릅니다. 비교를 잘 해놓고. 그 다음 여러분이 그 보면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이가 재개발사업이가 재건축사업. 그래서 42페이지 박스를 잘 봐란 말이에요. 요약집에. 자, 재건축 사업으로 비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비조합원의 토지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주택입니까? 잘 봐요. 토지죠. 토지. 또 주택하면 안 돼. 토지.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고시일 그 다음 날 이 길이죠. 이 일. 왜 틀렸습니까? 그 다음 날이 들어가야지. 고시 오늘 고지하면 내일이 되고 어제 고지하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취득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9번에 가서 자, 지방세법에서 다음에 취득 원인으로 가세 표준이 똑같은 돈일 경우에 취득세가 가장 많은 거는 세율이 가장 높은 거 찾으면 되죠. 가격은 같기 때문에 세율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이 문제 함정투성입니다. 자, 보면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죠. 포인트는 지금 사치성 물건입니다. 사치성 물건, 즉 해원제 골프장이죠. 그래서 잘 들어요. 시험 치러 가가지고 취득세에서 해원제는 말이 안 나와도 골프장 자체는 해원제로 봅니다. 단
골프장에 대중 골프장이 나오면 그건 일반 물건이지만 대중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골프장 나올 때 항상 해운제 골프장으로 전제하세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은 해운제 골프장을 현물로, 자, 현물 출자는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까? 현물 출자고, 뭐하는 게 현물 출자고? 돈 대신 내는 건데, 내가 여러분 법인이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 회사의 투자자야. 골프장을 제공하고 여러분 회사로부터 나는 주식을 받아. 그렇죠? 법인이라 가정하면 일반 주식회사 아이가. 그러면 이게 법인 쪽에서는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이 말이지. 승계취득이죠. 내 골프장을 여러분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데 신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승계취득이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다 승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과세 아니에요. 일반과세예요. 이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프장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원시취득이라고 보고 중과세를 하는 거지 승계취득은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강의를 할 때마다 했죠. 골프장은 특히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요약집에 보면 뭐 툭 튀 나온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잡아서 탈이죠. 못 잡아서. 말 조금만 응용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골프장을 보면 그 요약집 사치성 물건이 나와 있죠. 저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그 밑에 보면 박스 밑에 보면 해운제 골프장 신정설시 중과세지 매매 등 승계 취득은 중과세 제외 그랬죠. 중과세 제외는 일반 과세 한다면 4%밖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운제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신정설로 인한 원시 취득의 중과세를 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아니에요. 맞죠? 동그라미 그 몇 번? 2번 있네. 기억에.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일반 과세 4%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수도권 가밀억제권 내 공장 신정설은 원시취득이제. 자, 요거는 옆에 적어라. 원시취득의 2.8% 아이가 비상원 2.8% 표준세율 플러스 2.8% 플러스. 자, 요거는 2%의 2배잖아. 4% 더 해야 되겠지. 2.8%에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이 2배니까 4%. 2는 4 아이가. 그러면 6.8% 나오네. 총 세율이. 자, 오락 정려. 정려 받으면 우리 정삼호 해서 3.5% 아이가. 그래서 표준세율 3.5% 플러스. 여기다 8%를 더해봐. 왜냐? 사치성이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4배 아이가. 그러니까 4, 2, 8%. 그럼 총 몇 프로? 11.5%. 맞죠? 자, 그 다음 대도시 법인 설립 후 5년 내에 부동산 취득하는 거. 이거는 바로 표준세율 3배에서 4% 뺀 세율을 적용하죠. 표준세율 몇 배에서? 3배에서 4% 뺀 세율입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하면은 유상이 유상사 4%제 3, 4, 12, 12% 아이가 12%에서 4% 빼봐. 실제 세율은 8% 쓰죠. 그 다음 자 일반 매매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6, 9초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해봐야 3% 최고 3%죠. 그럼 여기서 세율이 제일 많은 거는 어느 겁니까? 정려받은 사치성 재산 오락장이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돈은 똑같을 때 결과적으로 세금이 만나려면 세율이 제일 높은 놈이 제일 많이 나오지. 자, 30번은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세율, 특히 표준세율을 애안하야죠.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자. 공유물, 합유물, 초규물, 상속, 농지는 2.3%. 맞죠? 예. 그 다음 그보다 좀 올라가는 게 뭐예요? 2.8%인데 비상원. 비영리 사업자의 정려취득. 맞지? 상속재산, 농지 빼고. 그 다음 원, 면적 증가, 원시취득. 전부 2.8%. 자, 그보다 한 수 올라가는 게 3%. 유상 매매로 취득한 농지 3%. 그 다음에 정려, 농지까지 포함해서 정려 3.5%. 비영리 사업자는 2.8%고. 그 다음에 유상사, 나머지는 전부 유상사 4%. 주택은 유상이지만은 6구초에서 1, 2, 3. 맞죠? 자, 그렇게 표준세율을 정리해야 이게 탁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정려죠, 정려. 정려 전답 가소 농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1000분의 35, 3.5% 맞죠? 그 다음 신축. 자, 포인트는 원시취득입니다. 포인트는 원시취득. 앞에는 사수시고 면적 증가 이런 게 나오면 전부 그 소유된 금액의 2.8%, 1000분의 28. 그러니까 2.8%는 천분비로가 점을 떼쁘면 돼요. 시험치러 가서는. 자,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의 무상 가세물건 취득은 비상원 2.8%, 1000분의 28. 맞아, 틀려. 맞지? 자, 우리 지객과 지목병에서 가액 증가분, 건축물 개수, 가점주제 취득, 등기 후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 이런 건 전부 무조건 중과 기준세율 2%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0분의 20, 2%. 맞죠? 자, 부동산 공유물 분할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할 때는 항상 그 지분 가격에 얼마를 적용합니까? 2.3. 답은 몇 번? 이거 반드시 해야하라 이번에. 자, 그 다음 31번에 가면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 틀린 거.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작년에 2문제가 나왔고 원래 한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작을. 그래서 딱 보면 문제 한 문제씩 딱딱 해놨습니다. 자, 과세대상 등기 등록에 있어서 가세표준에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지만은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는 자, 이거 외우지 말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취득세 애한 걸 2% 빼라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이 등기를 치면 보존 등기 처음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시 취득 세율 2.8%죠? 1.8% 등록 면허세만 계산한다면 거기서 2% 빼면 돼요. 2.8%에서 2% 빼면 0.8. 0.8이라는 건 1000분의 8입니다. 이래 맞추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 임차권, 전세권, 소멸 등기를 하면은 건당 6,000원. 예. 우리 권리 설변소로 해왔잖아. 설변소. 설정은 가액 기준이지만은 변경과 소멸 등기는 건당 6,000원 종량세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바로 저당권자는 대표적으로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바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다. 맞죠? 지역권. 자, 지역권은 여러분이 성역지는 절대 세법에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 안 씁니다. 요역지 기준. 그래서 성역지 가액의 0.2%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0.2%죠. 가표가 틀리네요. 맞죠? 그러면 또 민법을 올라가 보자. 성역지는 일부가 가능하죠. 토지 일부. 요역지는 한 필지여야 되지. 한 덩어리가 돼요. 하나. 토지 하나가 돼요. 필지. 맞죠?
그래, 이런 용어는 다 민법 용어라. 그냥 갖다 이제 우리는 가서 결론만 갖고 써먹는 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3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왜 읽으라는 줄 압니까? 이런 시시한 문제가 나오는데 빵점만 주려고 내는데 이걸 틀리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첫째, 여러분이 보증금은 임차권 설정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면서 가지고 임차권 설정, 요거는 가표가 뭐가 됩니까? 등록면허세 가표는 바로 월 임대차 금액이 월세입니다. 월세. 월 임대차 금액 아닙니까? 네. 보증금은 관계없죠? 월세 얼마 들어간단 말이에요? 200만. 자, 200만 원 곱하기 0.2%니까 1000분의 2 아닙니까? 내가 다 강의했던 거다. 자, 이거 4,000원. 딸랑 4,000원 나와. 이 답이 1번에 있지? 답이 아니지. 자, 여러분이 등록 면허세는 최소 금액이 얼마라? 6,000원 아닙니까? 6,000원. 맞죠? 네. 최소 금액이 6,000원이. 그래서 이때 정답은 6,000원 미만은 6,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6,000원 미만은 없다 이 말이야. 300원이 나와도 6,000원이야. 500원이 나와도 6,000원이야. 몇 번? 3번.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분명히 내가 옛날에 했을 겁니다. 이거 보면. 자, 그 다음.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다, 옳은 거. 자, 주택에 부과될 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지 100만 원은 분납을 합니다. 20만 원이 넘어가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 같아? 금액이 틀리죠.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그런 말씀입니다. 지문이. 자, 아까 아침에 우리가 읽어봤던 거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각각 구분하여 그러니까 고지서는 여러분이 항상 구분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가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도둑놈하고 국가하고 차이점이 뭐야? 5일 전에 발급한다 했지. 그래서 15일이 아니고 5일 전에 발급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재산의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 하나님 말씀 맞니? 자, 여기서 가면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나쁘지만은 재산세, 종부세는 다 대원칙이 보통징수. 종부세는 부과징수라고 합니다. 전부 고지서에서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신고 납부가 아니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부과는 여러분한테 랩이 부담시킨다 이 말이고, 징수는 거둔다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고지서 한 장 징수할 세액이 2,000원 이하는 안 됩니다. 거둡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다 기출 문제 지문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000원 미만이지 2,000원 이하는 징수해요. 2,000원이 되면 징수한다고. 종이 2,000원 미만은 종이값도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엑스 시킨 거고 2,000원이 되면 징수해요. 그래서 2,000원 미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 가면은 34번에 가서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자, 상속 재산은 무조건 상속인이 각각 자기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죠. 그런데 내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상속 재산 중에 등기를 안 치고 갖고 있으면 큰형님이 낸다 했죠. 왜 큰형님이 냅니까? 상속 지분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상속된 재산을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모릅니다. 이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공부상은 사실상 소유자를 모를 때 공상 소유자죠.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가 안 돼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된다? 바로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집에 큰형님이 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주된 상속자죠.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입니다. 자, 주택 건설업자가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주택 건설 토지예요. 줄이면 주택 건설 토지는 0.2% 주부가 공터의 이 주택 건설용 토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0.2%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죠? 0.2% 시험처럼 가면 1000분의 1을 제공한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란 말을 씁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표준세율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중과세 빼고는 전부 표준세율 용어 씁니다. 자, 3번 하천, 제방. 모르는 제방이 뭐예요? 제방이 제방이죠. 강둑. 자, 국어가 뭐예요? 또랑이라 하지, 또랑. 예. 그 다음, 유지는 다 비과세를 합니다만은, 이 잡종지는 종합상가세 대상이죠. 잡종지가 빠져야 맞습니다. 잡종지는 종합합상가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주택재산세의 130%를 초과하여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세부담 상한제. 150%가 아니죠. 우리가 3억 이하 105% 초과할 수 없다. 주택에 대해서 6억 이하 110% 초과할 수 없다. 6억 초과 130% 초과할 수 없다. 재산세,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130%죠. 그 퍼센트가 틀렸어요. 그 다음 토지재산세는 무작정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야죠. 주택재산세가 여러분이 20만 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 20만 원 이하 제도는 주택에만 내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시험 치러 가니까 20만 원만 쳐다보고 지나가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주택재산세입니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주택재산세죠. 그래서 토지 이것도 다 옛날에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치에 너무 매여도 옛날에는 수치 갖고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앞에 있는 전제 대상을 좀 세법은 잘 보고 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35번에 가서 하나만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여러분이 이 철거된 건축물 주택 부수에서 포인트는 부수 토지죠. 자, 별도 합상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된 지가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이내는 별도인데 6개월이 지난 그런 부수 토지는 종합합상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사업용 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별도 합산입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요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요번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가서 6개월이란 말이 없지? 별도로 보내, 별도. 단 6개월이 지난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일단 원칙은 별도 합상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도 된다는 거 적어놓고. 자, 우리 주부가 터미널 이렇게 하면 0.2% 분리과세 아닙니까? 맞죠? 0.2% 분리과세. 자, 군지역 도시 밖에 있는 공장
기준 면적 안에서는 이거 분리과세 0.2% 분리과세죠. 이게 틀리네. 별도 합산은 아니고 분리과세 대상이야만 돼.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 토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위법 불법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속 토지 요거는 전부 종합. 그리고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 비스듬히 넘어가는 건물 기억나죠? 그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그러니까 본래 부속 토지에는 바닥 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내가 설명했지,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건물이 이렇게 바로 생겨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땅값에, 이 건물값이 얼마나 싼지 땅값에 2%도 미달된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 치는데 이게 2만 원도 채 안 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바닥 면적이라 요거만 사업용으로 인정해줘. 요거만. 그러니까 부속 토지라는 건 바닥 면적도 포함하죠. 요 과세할 때만 요 때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닥 면적은 무슨 합산과세? 사업용 땅. 나머지 부속 토지는 뭐로 한다?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나 애가 갖고 잘 헷갈리니까. 그래서 2% 이게 나오거든. 2% 미달이 나올 때는 바닥 면적은 별도, 이걸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 그래서 잘 봐라. 지금 뭐라 했노?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바닥 면적은 뭐? 별도. 맞지? 자, 36번 하나 봅시다. 36번 보면 다음 중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나 감면 면제 대상은 종부세도 이를 준용한다. 예, 재산세가 일세 종부세가 있으니까 재산세가 없는 물건은 종부세도 X입니다. 맞죠? 예. 자,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내 45일이 아니죠. 45일은 작년까지였고 원래부터는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밑줄 거 그것도 신고기간이라 해야 되고 납부기간 같습니다. 신고할 때도 같고 납부기간 동일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옳습니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과세 대상 공시가격 합판금액에 동그라미 합판금액에 자, 그 법정 기준금액 줄 거 법정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시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지? 그럼 이어서 법정 기준금액 밑줄 거라고 했지? 거기는 주택은 6억을 공제하는 거죠. 자,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종합 합산 토지는 종호 5억. 종호 주룩 별팔. 맞죠? 그게 6억, 5억, 80억 이게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 그러니까 이걸 빼고 시가비율 80%를 적용하라.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게 변경이 됩니다만은 시가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올려요. 자, 잘 듣습니다. 이거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맞추는 문제인데 미우면 잘 봅니다.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 종합합산 과세 물건입니다.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재산세 과세 범위와 종부세 과세 범위 종류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범위라는 것은 그 물건 종류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또 별도합산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 범위와 종부세 별도합산 토지 범위는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범위가 다릅니다. 아까 보다시피 미분양 주택은
재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나 종부세는 배제되었죠.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 범위와 종부세 범위가 다릅니다. 토지는 같습니다. 종합산 토지재산세가 종부세, 토지분이고요. 별도합산 재산세, 별도합산이 종부세, 별도합산이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X하고. 자, 그러면 다 옳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됐죠? 자, 거주자 갑이 국내 상시 주거용으로 건물, 여기서 주택이라 한다. 주택 임대네요. 소득세법에 설명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다만 고가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란 말이고 임대 금액은 5천만 원 이하라는 걸 왜 이걸 줬냐 하니까 지금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주택 임대에 발생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거든요. 예. 그래서 5천만 원 줬으니까 과세 대상이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가서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배운 것만 갖고 충분히 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건 이제 법에 이 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서를 깔아놓은 거죠. 자, 1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각각 주택수로 계산한다. 내가 그랬죠. 본래 배우자는 남남인 까닭이다 했습니다. 각각으로 본다 했는데 유일하게 임대주택 1주택을 판단할 때는 부부지간 합산해서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가 아니고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그게 틀린.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으면 뭐라 한다? 실제 지급받는 날로 한다 했지? 정해지면 정해진 날로 해야죠. 맞아, 틀려. 맞죠? 자, 주택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라면 주택 임대료 발생해서 여러분이 소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 국내 주택 1주택을 말하는 거지. 국외 주택은 한 주택이라도 과세하는데 단서가 뭐냐? 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국내에 막론하고 다 합쳐갖고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는 거. 자, 2주택을 임대해서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예, 3주택 이상이 돼야 간주 임대료 운용수익이 적용이 되죠. 맞죠? 주택에 임대해서 받은 임대 총 수입에게는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특히 전기, 수도료, 공공요금은 제외하고 보험 차익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 총 수입 소득으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다 합산해갖고 해당 필요 경비를 빼야 사실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답이 어느 게 틀렸어? 1번 이제 항상 요것만 주의해란 말이야. 부부지간 합산은 임대주택 1주택 판단할 때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무조건 따로따로.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